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 앤드류 외삼촌과 서재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뒤섞였다. 다음 순간 디고리는 위에서는 부드러운 초록빛이 내려오고 아래에는 어둠이 깔리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디고리는 어디에도 서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앉거나 누워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몸에 닿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디고리는 중얼거렸다. 난 지금 물속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물 아래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디고리는 한순간 겁이 났지만 거의 동시에 자기가 위쪽으로 힘차게 돌진해 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머리가 공중으로 쑥 솟아오르더니 자신이 연못가의 부드러운 풀밭으로 기어오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천천히 땅을 디디고 일어나면서 디고리는 물속에 있다 나왔다면 당연히 몸에 물기가 묻어 있거나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다. 옷도 완전히 말라 있었다. 디고리는 끝에서 끝까지 10발자국도 안 되는 어느 숲속의 작은 연못가에 서 있었다. 하늘은 빽빽히 자라난 나무와 잎사귀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빛은 모두 초록빛이었다. 그러나 이 한낮의 초록빛이 밝고 따뜻한 것으로 보아 나무 위에는 강한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숲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숲이었다. 새도 벌레도 동물도 없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오직 나무가 자라는 소리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연못은 디고리가 방금 빠져나온 연못만 있는 게 아니었다. 눈길 닿는 곳까지 수십 개나 되는 연못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 뿌리들이 그 연못의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숲은 너무나 생기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훗날 디고리는 이 숲을 묘사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곳은 감칠맛 나는 곳이었어. 꼭 건포도가 든 과자처럼 말이야. 가장 신기한 점은 디고리가 미처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를 거의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디고리는 폴리나 앤드류 외삼촌, 심지어 엄마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디고리는 최소한의 두려움이나 흥분 혹은 호기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만약 누가 디고리에게 어디서 왔니? 하고 묻는다면 디고리는 아마도 난 항상 여기 있었어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언제나 거기에 있었으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다. 디고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렇게 회고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니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지. 그게 전부였어. 디고리는 오랫동안 숲을 바라보고 나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여자아이가 나무 밑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감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몽사몽인 듯했다. 그래서 디고리는 한동안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아이가 눈을 떴지만 역시 한동안 말없이 디고리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고는 이윽고 꿈을 꾸듯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 너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넌 여기 오래 있었니? 응, 항상. 적어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방금 네가 저 연못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디고리는 혼란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아, 그랬었지. 그런데 잠시 깜빡했어.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저 있잖아. 우리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처럼 한 여자애와 남자애가 생판 다른 곳에 살면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 아마도 그냥 꿈이었겠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아. 한 남자애와 여자애가 서로 옆집에 살면서 석가래 사이로 기어다니는 그런 꿈 말이야. 그 여자의 얼굴이 더러웠던 기억이 나. 너 뭔가 혼동하는 것 아니니? 내 꿈에서는 남자의 얼굴이 더러웠단 말이야. 난 남자의 얼굴은 기억 안 나. 아니, 저게 뭐지? 어머, 기니피그야. 정말로 그것은 풀밭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뚱뚱한 기니피그였다. 그러나 그 기니피그의 몸통 한가운데에는 끈이 묶여 있고 그 끈에 밝은 노란색 반지가 동여매져 있었다. 디고리가 소리쳤다. 야, 저것 좀 봐. 반지야. 그리고 이것 봐. 네 손가락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마침내 여자아이도 진짜 관심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은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동시에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캐털리 아저씨! 하고 외쳤고 남자아이는 앤드루 외삼촌! 하고 외쳤다. 이어서 둘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깨달았고 점차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이해했다. 디고리는 외삼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설명했다. 폴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지? 기니피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까? 디고리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난 그래야 할 것 같아. 여긴 너무 조용해. 꼭 꿈속 같아. 넌 지금 거의 잠든 거나 마찬가지야. 일단 그 상태에 빠지면 우린 영원히 드러누워서 꾸벅꾸벅 졸기만 할 거야. 여긴 아주 기분 좋은 곳이야. 그건 그래. 하지만 우린 돌아가야 해. 폴리는 일어서서 기니피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다가 곧 마음을 바꾸었다. 기니피그는 여기에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 여기서 아주 행복해하는데 괜히 집에 데려갔다가 너네 외삼촌한테 또 끔찍한 변을 당하면 어떡해. 보나마나 그럴 거야. 외삼촌이 우릴 어떻게 다뤘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둘은 연못가로 가서 잔잔한 물속을 들여다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의 그림자가 울창하게 드리워져 있어서 연못 속은 아주 깊어 보였다. 폴리가 말했다. 우린 수영복 같은 것도 없잖아. 바보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옷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나왔을 때 옷이 하나도 젖지 않았거든? 기억 안 나? 너 수영할 줄 알아? 웬만큼. 너는? 글쎄, 난 별로야. 아마 수영할 필요도 없을 거야. 우린 그냥 물속으로 내려가는 건데 뭐. 둘 다 연못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둘은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뛰어! 하고 외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세찬 물보라를 튀기며 둘은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두 아이는 여전히 그 푸른 숲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 서로 손을 잡은 채 겨우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은 연못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연못의 깊이는 고작 5, 6cm밖에 되지 않았다. 둘은 첨벙거리며 다시 마른 땅 위로 나왔다. 폴리는 겁에 질린 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그 숲속에서는 실제로 무섭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겁을 집어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아, 이제 알았어. 당연히 될 턱이 없지. 우린 아직도 노란색 반지를 끼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갈 때 끼는 건데 말이야.
초록색 반지가 우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야. 반지를 바꿔 껴야 돼. 너 주머니 있어? 좋았어. 왼쪽 주머니에다 노란색 반지를 넣어둬. 내가 초록색 반지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건 네 거야.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다시 연못으로 갔다. 그러나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디고리가 오라! 하고 길게 소리쳤다. 폴리는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왜 그래? 방금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다른 연못들은 모두 어떤 것일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못 속에 뛰어들어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연못 속에 뛰어들면 어디든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쩜 연못 바닥마다 모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린 이미 앤드류 외삼촌의 다른 세계인지 다른 장소인지 그딴 데 와 있잖아. 네가 그래. 디고리가 말을 잘랐다. 에이, 망할 놈의 앤드류 외삼촌. 외삼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한 번도 제 발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딱 하나의 다른 세계만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수십 개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숲은 세계들 중 하나란 얘기니? 아니, 이 숲은 그 세계축에 끼이지도 않는 것 같아. 여긴 그냥 중간 장소 같은 데일 거야. 폴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디고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도 모르겠어? 자, 잘 들어봐. 집에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있는 천장구를 생각해봐. 그건 누구네 방도 아니야. 실제로 어떤 집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지. 하지만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쭉 이어져 있어서 어떤 집으로든 갈 수 있었어. 이 숲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일단 이곳을 발견하면 모든 세계를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글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폴리가 말을 꺼냈지만 디고리는 못 들었는지 자기 말만 계속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고. 이곳이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 이유가 그거야. 여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처럼 말이야. 사람들이 얘기하고 일하고 밥 먹는 건 다 집안에서 하는 일이야. 벽 뒤나 천장 위, 마루 밑, 혹은 우리 천장굴처럼 중간 장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굴을 빠져나가면 어떤 집이든 나오지. 난 이곳을 빠져나가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우리가 나온 그 연못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아직은 안 그래도 되는데 뭐. 폴리는 꿈꾸듯이 말했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 정말 근사한데? 자, 그럼 어디 연못으로 들어가 볼까? 그러자 폴리가 얼른 막았다. 잠깐! 난 이 연못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새로운 연못에 들어가지 않겠어. 네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 안 돼. 그러다간 앤드류 외삼촌한테 붙잡혀서 재미도 보기 전에 반지를 빼앗기고 말 거야. 그럴 순 없어. 그럼 원래 우리가 왔던 연못 속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 순 없을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된다면 네 외삼촌의 서재로 되돌아가기 전에 반지를 다시 바꿔 끼고 연못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 정말 조금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걸까? 글쎄,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되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야. 디고리는 이 말에 동의하기까지 꽤나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폴리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디고리도 결국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폴리도 어떤 위험 앞에서는 디고리 못지않게 용감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 비해 디고리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가 되었다. 디고리는 유명한 교수가 되어 다른 책에 등장한다. 한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서로 손을 맞잡고 뛰어들기로 했다. 디고리는 초록색은 안전이야. 그럼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앤드루 외삼촌의 서재나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폴리가 그 자리에서 바꿔! 하고 소리치는 것을 신호로 둘은 초록색 반지를 살짝 빼고 노란색 반지를 끼기로 했다. 디고리는 바꿔!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폴리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손을 잡고서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나, 둘, 셋, 뛰어! 이번에는 효과가 나타났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란 몹시 까다롭다. 맨 처음 캄캄한 하늘에 밝은 빛이 떠다니고 있었다. 디고리는 언제나 그 빛은 별빛이며 아주 가까이에서 목성을 분명히 보았다고 맹세했다. 목성의 위성들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줄지어 늘어선 지붕과 굴뚝들이 나타났다. 두 아이는 성바울 대성당을 보고는 자신들이 런던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또한 담벼락 너머로 온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윽고 두 아이는 앤드루 외삼촌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뿌옇고 유령 같은 모습에서 점차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삼촌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폴리가 바꿔! 하고 소리쳐서 둘은 반지를 바꿔 끼웠다. 그러자 우리 세계는 꿈처럼 천천히 사라져가고 위에서 비치는 초록빛이 한층 강렬해지며 둘의 머리가 연못 밖으로 나오고 곧 기슭까지 올라왔다. 이제 주위는 온통 푸르름과 빛과 고요함이 넘치는 숲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디고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연못이든 갈 수 있어. 저기 저 연못으로 가보자. 폴리가 말했다. 잠깐, 이 연못에다 표시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디고리가 방금 하려던 짓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숲에는 연못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하나같이 비슷비슷한 데다 나무들조차 엇비슷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세계로 통하는 연못에 아무 표시도 해놓지 않고 떠난다면 그 연못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란 베개 하나 꼴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머니 칼을 꺼내서 연못 기슭의 풀밭을 길쭉하게 도려내고 있는 디고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향긋한 냄새가 나고 불구스럼한 갈색 흙은 초록빛 풀밭과 대조되어 눈에 확 띄었다. 폴리가 말했다. 어휴, 둘 중에 하나라도 센스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디고리가 말했다. 허튼 소리 좀 작작해. 따라와. 다른 연못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곧바로 폴리가 쏘아붙이듯 대답했고 디고리는 한층 더 비꼬는 말을 내뱉었다. 말다툼은 몇 분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시시콜콜 늘어놓으면 너무 재미없을 테니까 건너뛰기로 하겠다. 그 대신 둘이 가슴을 졸이며 겁에 질린 얼굴로 이름 모를 연못가에 서서 노란색 반지를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뛰어! 하고 외치던 순간부터 이야기하겠다. 첨벙!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연못 역시 그저 웅덩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가기는커녕 이날 아침에 2번씩이나 발만 적신 채 다리에 물만 튀겼을 뿐이었다. 디고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제기랄, 이번엔 뭐가 잘못된 거지? 제대로 노란색 반지를 꼈는데 외삼촌이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가는 거랬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앤드루 외삼촌이 반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초록색 반지 역시 우리 세계로 가는 반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외삼촌이 생각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반지들을 만든 원료는 전부 이 숲에서 나온 것이었다. 노란색 반지의 원료는 그것을 낀 사람을 이 숲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원료는 원래 있던 자리인 중간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록색 반지의 원료는 원래 자리를 벗어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그 숲을 빠져나가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자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일을 벌였던 것이다. 대부분 마법사들이 그렇다. 물론 디고리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지 그때 당시에는 딱 부러지게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이 사실을 놓고 의논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새로운 연못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폴리가 말했다.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폴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반지를 끼든 새로운 연못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을 튀기는 것 말고는 딱히 무서워할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디고리 역시 폴리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둘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손을 잡고서 또다시 연못가로 갔을 때에는 확실히 처음보다는 덜 심각하고 덜 흥미로웠다. 디고리가 외쳤다. 하나, 둘, 셋, 뛰어! 그리고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